기자상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미디어 특위 소속이시니까 그리고 네네네. 우리 변호사님도 언론에 특히 조예가 깊으시니까 저도 관심이 미디어 특위 그러세요? 부위원장입니다. 두 분 오늘 제대로 모셨네요. 이 얘기 꼭 나눠보려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을 접했는데 이 대통령이 본인의 SNS X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블라블라.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그 부분이 이제 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법조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던데, 근데 더 황당한 건 이게 당사자로 지목이 있는 동아일보가 너무 조용해요. 아무 대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사자가 나서야 다른 언론이 반응을 해주는데. 저는 예. 미디어 독재 시대다라고 현 상황을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때도 상당히 저항을 했고,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유신 시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 자유를 침탈하고 이른바 그 광고주들에게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뭐 광고를 끊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지 광고해서 발간함으로써 자유 언론의 기치를, 언론 자유의 기치를 정말 가장 강조했던 그 언론이 동아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지 광고를 하면서 이 기자들이 정말 저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언론에 대해 가지고 그거 시상받은 거 취소해라. 거기다가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궁금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SBS의 추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이거 빨리 사과해라고 하니까 깨갱하면서 사과하는 내용하고 그것을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지우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 언론의 대표적인 그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에서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총구가 한때는 지금 목동으로 향했다가 지금은 그 총구가 이재명의 대통령의 총구가 지금 광화문으로 옮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 한 대 맞고 초토화된 겁니까? 도대체 기자들은 뭐 합니까? 기자 정신이라는 게 살아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뭐 성명서 같은 거는 안 낸 것 같고요. 예. 그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언급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저기를 좀 바로 다음 날 사설을 좀 찾아와 봤는데, 바로 다음 날 사설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5일 사설입니다. 24라고 써 있는데 이제 사실상 25일 지면에 나간 겁니다. 25일 사설은 최저 지지율의 거짓 논란까지 야당 다키스트 아워는 아직,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 기자상 취소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 날 사설입니다. 다키스트 아워는 아직, 야당을 꼬집는 그런 걸 올렸어요. 그리고 뭐 결혼정보회사 관련된 사설 올렸고, 의료관광 200만 명 돌파했다 이런 사설 올렸어요. 그리고 27일 저는 주말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월요일에 뭐 특별히 메시지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도장의 나라 일본도 디지털 유언, 하나 참네. 한국의 잠재 성장률 15년째 하락, 동아일보, 또 트럼프 행사에서 충격, 이건 뭐 쓸만하죠. 트럼프 행사 충격. 그리고 칼럼에서는 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의 패러독스라는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뭐 유사한 칼럼들 조선에서도 거의 매일 나오고 있긴 하던데, 뭐 칼럼이야 칼럼이라 치고 사설에서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자사에서 본인들의 그 회사에서 나갔던 그 기사로 신문상을 탔고, 그 신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소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너네 보도는 가짜야, 취소해라 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세탁소 사장님을 하기로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지금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우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라는 정말 희한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본인 관련된 기소가 조작있다라고 지금 여러모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그런 보도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또다시 사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세탁소 사장 영업이 먹혔었죠. 어디에 먹혔습니까? SBS. 그것이 SBS. 알고 싶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하니까 SBS가 며칠 뒤에 바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언론 노조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아니 이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장한 바를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추가 취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원래 그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취재를 통해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저널리즘의 절차를 거쳐서 보도했는데 왜 섣부르게 사과를 하느냐라고 해서 언론이 죽었다라는 그런 식의 입장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확신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하네? 그럼 동아일보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동아일보 지금 때린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는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입장도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예, 예. 지금 뭐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 전례가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동아일보가 본인들의 취재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여론이 나오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언론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동아일보가 최근에 그 논조를 보면은 사설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논조를 보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사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 띄워주시면은 사설 띄워주십시오. 왼쪽이 이 대통령 관련된 거고요. 오른쪽이 장 대표나 뭐 국민의힘 겨냥한 겁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 대통령에 관한 거는 3월, 4월 두 달간에 걸친 건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요청을 했고 여야는 변협 추천부터 받아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야는 그렇게 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의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가 나왔다. 사실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본인들의 보도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그런 사설이죠. 그리고 이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 라는 거고 그 밑에도 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돈 없는 우격 다짐이라 그랬는데 그 기사 내용을 사설 내용을 보시면은 뭐 그렇게 또 자세한 내용 별로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장 대표 관련해서는 대표는 방미 인증샷, 후보들은 각자 도생, 의원들은 구경만, 그리고 그냥 앉아서 고사할 참인지,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그리고 송이 낭독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 장이 지킬지가 관건, 전륜 입도 뻥끗하는 장, 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같이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밸런스는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사실 검찰이 다가오는 10월 달에 78년 만에 문을 내리면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파산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들의 정의로운 기계가 무너지니까 파산청이 되듯이 기자들의 기자 정신이 무너지면은 파산 언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SBS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반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면에 예. S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모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영 상태가 만만치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그렇죠. 예.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과를 요청하니까 낼름 사과하고 그 에서 만들었던 그 드라마 그 어떻게 보면 그 방송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자유 언론, 그렇게 기자 정신을 강조했던 동아일보에서 이런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내부적으로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취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앵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아일보 계열사에서 굉장히 정말 개고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동아일보 내부 사정을 좀 들어서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정말 이동재 뉴스 캐비넷에서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단 한마디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성명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지 좀 한번 단독 보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대충 내부 사정 다 아는데요. 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내부에서 뭐 성명 이런 거를 내기보다 오히려 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뭔가 탄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기사 쓴 기자들 다 알거든요. 제 그렇죠. 후배들이고 다 아는데. 제가 사실 네. 저는 그 법조인 아닙니까? 근데 언론 하면서 사실관계 대장동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알고 싶으면은 동아일보를 보면 됩니다. 동아일보 법조 기자단이 정말 탄탄하게 구성해서 정말 심층 기사를 쫙 써왔기 때문에 그 기사 들어가서 처음부터 A부터 다 보면은 이재명 말이 맞는지 지금 대장동과 관련되는 동아일보 기사가 맞는지 여기에 정말 제정신 눈 똑바로 달린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걱정되는 것은 SBS처럼 지금까지 기획 기사로 쭉 써왔던 그 동아일보 기자들의 그 기자 취재 정신이 담긴 그 모든 기사가 또 한꺼번에 삭제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좀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예전 직장이니까 좀 가능하면 안 다루려고 했는데 아무 입장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가?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한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좀 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이 녹취록 같은 것도 사실 법정에서 일일이 원본 녹음 파일 재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당 주장과 달리 또 민주당 정권 때 대장동 1기 수사팀도 자체 보고서에 정진상을 통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동아일보 기사가 단순히 뭐 대장동 그분 이 한 건으로 상을 탄 게 아니라 수십 건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수십 건의 보도, 수백 건의 보도, 100건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를 단독 보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안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랑 그 얘기는 사실 김만배가 또 방송에서 본 직접 얘기했어요. 그 조사받고 나오다가 언론들한테 둘러싸여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때 김만배 본인 입으로 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냐라고 언론이 해석하고 그걸 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대해서 왜 사과 요구를 안 하죠? 김만배 때 사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 김만배에서 나왔던 그분에서 받아 쓰는 언론사한테 사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딱 동아일보만 찍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로 잡는 거지 네. 지금.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럼 우리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판에 재개해서 가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올 거로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좀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남의 회사에게는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두 분 오늘 뭐 바쁘실 테니까 미리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제 얘기 잠깐만 제가 취재한 거 화물연대 얘기는 제가 취재한 거라 그냥 제가 혼자 말씀드려도 되니까요. 예. 오케이. 바쁘시니까. 네. 예. 네. 충성.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원샷 잡아주세요. 예, 대변인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 화물연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한 나흘 동안 걸쳐서 화물연대 사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그 화물연대 비조합원 저희가 영상도 띄워드릴 건데 진짜 영상도 많이 띄워드립니다. 화물연대 비조합원 당시에 사망 사고로 낸 그 비조합원이 구속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5톤 탑차 대체 투입돼 가지고 당시에 사고가 났었는데 사망 사고가 있었죠. 부상한 분들도 있었고 물론 사망하고 부상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만 그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그 일반 개인의 그 비조합원 개인의 사고로 이렇게 덮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나흘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승합차가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조합원의 사고였는데 그 영상도 좀 재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승합차가 조합원의 승합차가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지나가서 그분 역시도 경찰이 이제 부상을 입어서 그분 역시도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택배 비노조연합
연합 그 김세기 대표도 출연을 했었고 김세기 대표와 같이 또 취재한 그런 내용들, 김세기 대표가 또 확인한 내용들 오늘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물차 기사 가족이 지금 좀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독이라고 썸네일에 좀 달아놨으니까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막막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저희 편에서 말씀해 주셔서 방송 보고 눈물이 났어요 라고 김세기 대표한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굉장히 좋지 않은 사정입니다. 그 사망사고를 일으키신 그분 가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다. 가정에도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결혼기념일이었다고. 그 결혼기념일 사고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고, 점주들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운임 2배를 준다고 하니까 어머니 병원비를 보태고 생활비를 벌려고 지원을 나갔던 거다라는 건데, 20시간 넘게 억류가 되어 있고 뭐 그랬다라는 게 이제 이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안내에 따라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서 사고가 났다라는 게 그 가족분의 주장입니다. 그 가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그 비조합원 그분 가족분의 말씀인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본인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고요. 네,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가정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아프기도 하고 뭐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았었는데, 당일이 또 결혼기념일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뭐 구속 적부심을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는 나중에 뭐 링크를 올리든가 해가지고 요즘 좀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돌아가신 분의 그 명복을 빌고요. 그 사고는 있으면 안 됐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걸 살인죄로 과연 의율할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은 법조계에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대체 기사가 과연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라도 갖고 당시에 그런 일을 저질렀냐라는 건데, 살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 혐의 기본이 5년입니다. 미니멈이 5년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조합원 사망에 총력 투쟁을 선포한 화물연대가 일단 그 CU죠. BGF 로지스와 교섭을 재개하고 있다. 교섭을 이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고 뭐 사측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주말에 열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